안녕하세요. 이런학원의 원장이자 수능국어 강사인 김철훈입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개강하기에 앞서서 이 학원의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결제 방식, 그다음에 기타 뭐 말씀으로 그리고 한번 이제 뭐 글로 제가 보내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달 사항이 많았다 보니까 텍스트량이 많으면 어쨌든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이 시스템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우선 첫 번째로는 결제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영상 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세 번째 이제 관리에 대해서, 네 번째가 저희 학원만 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시스템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설명회에 해당하는 내용만 전달 드리기에도 너무 양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도록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색 아닌 생색을 좀 내보려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결제 방식. 이거는 뭐 굳이 적지는 않게요. 일단 제가 청구서를 보내드린 걸 받아보셨을 겁니다. 결제 선생이라고 결제 선생. 저일까요? 저일게요.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제 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여러분들께서 그냥 모바일로 학원 수업료랑 교재비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생소하죠. 원래는 이제 카운터가 있고 이제 학생들이 오면 이제 그 카운터 직원이 결제를 받아주시는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강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직접 손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생소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얘는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결제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관련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그 메시지는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면 그냥 뭐 결제만 띡 해주셔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결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결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료랑 교재비가 따로 나가요. 따로 나갑니다. 따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어를 제가 청구서를 보내드리면 수업료에 대한 청구서 한 개, 그다음에 교재비에 대한 청구서가 한 개, 총 두 개가 가요. 그러니까 국어를 결제하실 때 결제를 두 번 하셔야 됩니다. 이 둘이 이제 계좌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결제를 두 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가면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 것만 결제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두 개가 전송이 된 거예요. 두 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결제는 제 수업이 이제 네 번을 기준으로 끊기잖아요. 4주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번째 수업이 종료되면 그날 제가 수업료랑 교재비 납부 이제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5주차에 대한 수업료와 교재비가 청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지우고 갈게요. 내용이 좀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제가 현장 강의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전부 다 100% 촬영을 해요. 100% 모두 다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여기는 적진 않을게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결석하게 되는 뭐 부득이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결석하는 학생에게 보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놓친 수업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강 강의가 따로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용입니다. 수업을 한 번만 들어서 좀 뭔가 납득이 잘 안 됐을 수업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복습용으로도 쓸 수 있게 모든 강의를 모든 학생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와요. 뭐 분당 학생들도 당연히 많고 한데 대치동에서 오는 학생도 있고 뭐 저기 용인이나 아니면 좀 멀리 뭐 일산, 파주 아니면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멀어서 그렇게 뭐 올 수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시간이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으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다 남겨서 촬영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동영상 강의만 듣게 되신다면 조금 이제 효과가 반감되는 게 어쨌든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 학원의 특장점 중 하나가 전달을 받는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실제 시험을 좀 느껴줘야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동영상 강의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동영상 강의로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뭐 교재도 보내드리고 강의도 제공해드리고 합니다. 단 수업료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현장 강의랑 동일해요. 자, 이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이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아직 뭐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인터넷 강의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비싸서 저희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유튜브 비공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유튜브 비공개 동영상은 구글 이메일 소지자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학생들이 오면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해요. 이제 구글 이메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자기 이메일 주소에 딸려온 링크를 누군가에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달을 해주면 재생이 안 돼요. 이 자신의 메일 소지자, 그냥 본인이겠죠? 소지자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이 동영상 강의를 받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로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재생이 언제나 안 되는 게 아니고 간혹 왠지 모르겠어요. 노트북으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경우가 존재.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스크톱, 그죠? 데스크톱.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본체에 있는 거. 데스크톱으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 대형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나중에. 올해 안으로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목적, 용도 말씀드렸죠. 얘는 복습 용도이기도 하고 보강 용도이기도 합니다. 복습과 보강 용도 둘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 강의 외에도 이제 뭔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네 가지 중에서 저희 학원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시스템, 이거 설명드릴 때 같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영상 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얘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죠. 바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 이건 약간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회에서 아마 관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관리는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어머님들께 해드리는 걸 보면 이제 수업을 막상 들어보시면 이거 관리가 아닌가? 이 정도면 관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관리를 안 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와서 이거 숙제를 일일이 검사를 하는 거죠. 너 숙제 이거 안 했네. 너 오늘 남아. 너 이거 숙제 다 하고 가. 너 이거 앉혀놓고 너 이거 집에 숙제 다 할 때까지 집에 못 가. 이런 식으로 강제로 앉혀놓고 붙잡아 놓고 숙제를 시키거나 숙제를 일일이 검사하거나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더라고요. 이거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한 내신 학원 정도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왜? 내신은 암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떻게든 꾸겨 넣으면, 어떻게든 앉혀놓고 꾸역꾸역 쑤셔 넣으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는 건데 수능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관리가. 수능은 일단 자 관리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능은 공부 양에 의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쭉쭉쭉 나오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수능은 깨달음의 깊이, 깨달음의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옵니다. 그거를 본인이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앉혀놓고 숙제를 하게 한다거나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본인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할 마음이 없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신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겠죠. 앉혀놓고 붙잡아 놓고 남기고 집에 못 가게 하고. 근데 수능은 그게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열심히 하는 게 기본 전제예요. 전제. 무슨 말이냐? 모두가 열심히 해요. 고3 되고 재수생 되면 당연히 모두가 열심히 해요. 대부분. 열심히 안 하면 사실 그냥 논외죠. 그냥 수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1등급에서 누군가는 9등급까지, 물론 9등급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게 수능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나와서 방법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발품을 팔고 다니는 게 바로 수능의 여정이란 말이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관리는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저는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자, 제가 뭘 하냐? 자,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뭘 시키냐면 일단 첫 번째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계획표는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를 해요. 제가 학생들 시간표를 짜기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저한테 받기 시켜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계획표 절대 못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이거 분명히 실패할 걸. 이런 식으로 다 피드백을 합니다. 일일이 해요.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을 여러 번 봤잖아요. 삼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삼수를 하면서 고정 전과목 만점을 거의 이제 이룩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는 건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각 과목별로 만점을 노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겠죠.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현재 어떤 과목은 어디에서 막혀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조사를 해요. 저한테 말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법을 일러줘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걸 하면 뚫릴 것이다. 이걸 하면 이제 그게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다 알려줘요. 어차피 저한테는 뻔한 길이거든요. 너무 뻔해요, 수능은. 그것들을 제가 관리를 해요. 세 번째, 개별적으로 입시 전략을 다 짜줍니다. 학생들이 처음 오면 제가 그 조사를 다 합니다. 이제 현재 내신이 얼마고, 목표 대학이 얼마고, 뭐 등등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현재 시점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짜줍니다. 조사를 다 일일이 해서 해줘요. 네 번째, 이제 뭐 멘탈 관리,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특히나 이제 시험 볼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뭐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거. 질문 같은 것도 저는 상시 열려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질문 남기면 무조건 다 답변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는데 이거를 들으면 관리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는 거. 저는 이걸 컨설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저는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길을 닦아주고,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대 역할. 제가 그냥 띡 수업만 하고 학생들 보내고 이러진 않아요. 저도 이제 욕심이 많고 오지랖이 넓고 어쨌든 제 목표도 수능 국어를 잘 보게 하는 게 1번 목표지만 대학을 잘 보내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국어만 잘 보고 다른 과목 망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챙겨줍니다. 단 내신처럼 이런 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업만 날로 먹는 그런 강사는 아닙니다. 네 번째, 네 번째 토픽 들어갑니다, 이제. 자, 어찌 보면 세 번째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컨설팅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해요. 저희 학원만 굳이 하고 있는 이제 특화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컨설팅을 일일이 다 한다는 거. 원래 컨설팅도 다 따로 업체가 있고, 따로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일까요? 자, 제가 기출문제 외에도 자작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이런 자작 모의고사들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테스트 형태로 다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교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올해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손해설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손해설 특강 같은 거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뭔가 이제 기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특강을 찍어서 따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뭔가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무료로 뿌립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10월 중순 아니면 10월 말쯤 가면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수능 리허설이에요. 수업과 별개로 학생들을 목요일 오전 8시까지 등원시켜서 실제 수능 방송과 똑같은 방송으로 실제 감독관이 학생들한테 감독하는 그 지침사항 그대로 저희가 실제 수능 시험장을 재현합니다. 실제 수능이랑 싱크로율이 90%가 넘을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수능을 재현할 겁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 모의고사랑 수능은 그 절차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재현합니다. 이걸 겪고 들어가는 거랑 겪지 않고 들어가는 게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수능을 11월에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 다르거든요. 모든 절차랑 모든 주변에 있는 학생도 다르고 감독관도 뭔가 다르고 절차가 많이 달라요. 필통도 가방에 넣어서 복도로 다 빼야 되고 책상 위에는
샤프심이랑 화이트랑 지우개밖에 올리지 못하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실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익숙하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리허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약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할 겁니다. 재원생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수업과 별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료예요. 무료. 네 번째. 이거는 사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제공되는 건데 이제 설명의 수업이 되겠죠. 설명의 수업, 이제 입시 관련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시 설명이나 입시 관련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수능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해드립니다. 사실 뭐 학생들이 뭐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좀 대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을 방황하지 않게 가이딩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역할을 제가 하긴 합니다. 제가 하기는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의견이 맞아야 학생들도 신뢰를 갖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께서도 입시에 대해서 좀 밝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조만간 공지가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이것저것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좀 장황해지고 사실 구차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설명일 때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든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사실 학생이 실패하면 제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학생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붙잡아 놓고 이런 건 못하지만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그 외에 학생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제가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학원 시스템에 대한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